1. 고구려의 발전. 여기서부터 이제 삼국이 발전하게 되는 이제 과정을 보는데, 자, 처음에 이제 고구려의 발전을 보자. 이제 그전에는 이제 중앙 집권 국가로서의 기틀이 마련되는 거고, 자, 고구려가 드디어 전성기가 온다. 광개토 대왕 때. 4세기 후반부터 5세기 초반인데, 한강 이북의 땅을 점령한다. 요 한강 이북이라는 걸 조심해야 돼. 왜냐? 장수왕 때 한강 이남으로 내려와. 그 차이를 이제 알아야 된다. 한강 이북 땅. 그다음에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하고 신라 영향권 행사한다. 요 내용도 다 중요해.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하지. 그때 이제 뇌물마리간 때, 김뇌물마리간이 광개토한테 도와달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도와주지. 도와주고 그게 이제 그 나중에 호우명 그릇에 이제 그 저 기록이 남고 그러지. 그다음에 거란, 후연을 격파하고 요동을 차지했다. 그 중국 땅이지, 요동. 그다음에 동부여도 정복하고 만주 대부분 지역을 차지했다. 아, 대단하다. 요때가 가장 이제 영토가 넓었을 때지.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영락. 그러니까 연호. 그러니까 연호. 그러니까 뭐 몇 년, 지금이 몇 년이다. 이거를 이제 독자적으로 사용했다 이거지. 독자적으로. 그래서 중국과 대등하다는 자주의식을 표출했다. 영락. 광개토 왕 때. 그다음에 광개토 대왕릉비 아들인 장수왕이 세웠지. 그 업적이 기록되어 있다. 뭐 광개토 왕은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유명한 왕이니까 이제 그 알아야 될 게 굉장히 많어. 중요한 왕이지. 장수왕도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그래서 중국 남북조와 교류하며 중국 세력을 견제했고 평양 성천도 그제 국내성이었지.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내려와. 왜 내려왔냐? 귀족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그러니까 그 국내성에 하도 이제 귀족들이 날뛰어가지고 평양으로 오지. 왕권이 강화되고 넓어진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렸어. 남진 정책을 추진한 남진 정책. 자, 그 남진 정책은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남쪽에 있었던 신라랑 백제가 동맹을 맺어. 동맹을 맺는다. 신라랑 백제가. 그러니까 백제를 공격을 해, 장수왕이. 장수왕이 백제를 공격해서 수도 한성을 함락해. 한성. 한성 지금 한강에 있는 건데, 자, 그 중요한 게 뭐냐. 한강유역을 차지한다.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충주 고구려비를 세워. 그러니까 한강은 원래 백제가 갖고 있었지, 백제. 백제가 원래 한강유역에서 세운 국가거든. 그걸 이제 광개토왕 때 뺐지. 뺏은 다음에 이제 충주 고구려비를 세운다. 그래서 이제 동북아시아의 강대국으로 부상하지. 그래서 고구려인들은 스스로 천하의 중심이라 자부하지. 그래서 독자적 연호 사용했고 왕명으로 태왕, 성왕 사용했고 신라를 고구려에 복속된 나라로 인식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그 뭐냐면 광개토왕은 한강 이북의 땅을 점령했다는 거. 그다음 영락이라는 연호 사용했다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하다. 장수왕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강 유역을 차지했다. 이게 가장 중요해. 한강 유역. 자, 이런 게 이제 포인트지, 포인트. 자, 그다음 거.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요 왼쪽의 지도에서 중요한 게 뭐냐? 그 이 중원 고구려비가 요게 가장 중요해. 중원 고구려비.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한강이거든, 한강. 한강을 고구려가 차지했다는 거. 그리고 중원 고구려비. 이건 이제 장수왕 때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세운 비야. 충주 고구려비. 아, 중요하다 이거. 자, 이거 중요하고. 자, 이제는 백제의 중흥도다. 백제가 이제 근초고왕 때 전성기를 한번 맞이하고 다시 한번 부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근데 이 장수왕이 이제 쳐들어오는 바람에 어떻게 한다? 한성을 뺏기고 웅진성으로 이제 수도를 바꾸지. 수도를 바꾼다. 그래서 장수왕의 남진 정책으로 한강 유역을 상실해. 야, 벌써 한강 유역을 이렇게 상실해 버리면은 끝난 거지. 끝났다. 그래서 문주왕 때 웅진성으로 수도를 옮겨. 웅진성으로.
그런데 웅진 천도 후의 상황도 좋지가 않아. 그래서 귀족 간 다툼으로 왕권이 약화되고 국력이 약화된다. 아주 그냥 뭐 그게 상황이 안 좋지. 그래서 중흥을 위한 노력을 하는데, 자, 동성왕은 뭐냐? 자, 신라와 혼인 동맹을 체결해서 고구려에 저항한다. 그 동성왕이다. 참 급했지. 혼인 동맹 동성왕. 무령왕. 자, 무령왕은 어떠한 노력을 했냐? 중국 남조의 양과 활발한 교류를 했어. 그 중국을 고구려를 견제했고, 지방 요지에 22담로를 설치해서 왕족을 파견해서 지방 세력을 통제하고 왕권 강화했다. 22담로는 조금 받을 필요가 있다. 지방의 그 요지에다가 설치했어.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왕족을 보내서 이제 늘 감시했지. 고구려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고, 여기서 이제 성왕이 좀 중요해. 성왕 6세기 중반인데, 성왕 때 사비성을 천도해. 그래서 국호를 남부여라고 고쳐. 남부여. 그러니까 백제가 한강을 뺏기면서 수도를 두 번 옮기지. 웅진성으로 갔다가 그 수도를 문주왕 때 웅진성으로 갔다가 성왕 때 사비성으로 가. 사비성. 국호도 바꿔버려. 남부여로. 그러니까 백제가 아니지. 남부여로 바꿔. 남부여. 행정조직을 정부한다. 그래서 중앙에 22개 실무 관청을 둬. 수도를 지방을 5방으로 나누니까 그게 고구려가 그러니까 수도랑 지방을 5부 5부로 나눴고, 백제는 5부 5방, 신라는 6부 5주 이렇게 나누지. 이때 성왕이 한 거야. 성왕이 5부 5방. 중국과 문물 교류했고, 일본에 불교를 전래해줬다. 성왕 때. 자, 근데 이제 성왕이 가장 중요한 게 요거지, 리을. 자, 성왕은, 그러니까 백제는 이게 한강을 뺏겼잖아. 한강을 다 찾아야 돼. 한강이 굉장히 중요한 강이거든. 물도 많고, 농사도 잘 되고,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신라 진흥왕하고 연합해서 한강 유역을, 그러니까 진흥왕하고 이제 그 손을 잡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한강 유역을 일시적으로 회복했는데, 이 진흥왕이 배신을 때려. 그래서 한강 유역을 뺏겨.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한테 뺏었는데, 진흥왕이랑 힘을 합쳐서 진흥왕이 또 배신을 때려가지고 진흥왕이 한강을 차지해버렸네. 내가 성왕이라고 했어도 무지하게 열받을 것 같아. 진짜 밤에 잠을 못 잘 것 같다. 그래서 신라랑 또 전쟁을 하지. 근데 관산성 전투에서 져버려. 그래서 나제 동맹 결렬된다. 참 성왕은 이 무덤에서도 아마 열받아서 눈을 못 감을 것 같아. 이게 중요하다. 우리 역사에서 이런 일도 있었다. 자, 신라의 성장과 발전을 보자. 신라의 발전. 자, 처음에 나오는 왕이 지증왕이다. 지증왕. 6세기 초. 국호를 신라로 하고 왕호를 마리간에서 왕으로 바꿔.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뇌물 마리간이었지. 마리간. 김뇌물 마리간. 그래서 이제 왕으로 바꿨다. 국호도 신라. 우경을 장려하고, 우상국, 울릉도를 정복을 하고, 주군 제도 마련하고 지방의 관리를 파견했다.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야. 시험에 내더라도 답으로는 잘 안 내는 내용들이지. 법흥왕, 그러니까 지증왕은 이제 사실 글쎄 국호 정도? 국호? 왕? 이 정도? 법흥왕은 조금 봐둘 필요가 있지. 법흥왕. 왜 뭐가 있냐? 법흥왕에서 이제 중요한 게 율령을 반포했다는 거, 법을. 그렇지. 불교 공인까지 했다는 거. 여기 있어서 좀 법흥왕이 중요해. 일단 차례를 보자. 율령을 반포하고 17관등과 공복 제정하고 골품제를 정비했다. 신분제도지. 상대등과 병부를 설치하고 2차돈의 순교로 불교를 공인해. 그러니까 율령도 반포하고 불교도 공인하고 참 할 일이 많아. 그다음에 김해의 금관가야를 정복을 해서 낙동강 유역으로 진출해. 그다음에 건원이란 연어를 사용해서 자주 실패. 이 광개토왕 때 영락이란 연어를 사용했지. 그러니까 법흥왕 때는 건원이라는 연어를 사용해. 건원. 법흥왕은 이것도 좀 봐둬야 된다. 그다음에 진흥왕이다. 진흥왕. 6세기 중반 영토가 진흥왕 때는 이제 신라가 전성기에 들어가는 거지. 전성기. 황룡사 건립했다.
대규모 불교 집회 개최해서 불교를 장려해. 자, 진흥왕에서 아주 중요한 거 화랑도 개편해. 화랑도. 화랑도는 나중에 삼국 통일에 큰 역할을 담당하지. 화랑도. 그래서 국가조직으로 개편하여 삼국 통일의 인지를 양성한다. 영토 확장했다. 그래서 고령의 대과의 정보. 그러니까 아까 법흥왕 때는 이제 뭐를 점령했냐면은 금강가야지. 금강가야. 근데 진흥왕 때는 대가야를 정복해. 대가야 정복한다. 자, 그다음에 아주 가장 중요한 거 한강 유역 차지. 야, 이게 중요하지. 최고 중요해. 진흥왕에서. 신라의 발전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봐도 되겠다. 함흥평야 진출하고 4개의 순수비와 단양 적성비에 기록했다. 그 다음에 이제 진흥왕은 개국이라는 연호를 사용해. 개국. 나라를 열었다. 법흥왕은 건원이고 진흥왕은 개국. 그 다음에 태왕, 짐이라는 황제 호칭을 사용해서 자주의식을 표출했다. 그러면 이제 여기 6세기 진흥왕 영토 확장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한강을 차지했다는 거. 신라가 한강을 차지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 한강을 차지했다는 거. 한강. 굉장히 중요해.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신라의 한강 차지의 의미. 요거는 서술형으로 대비를 좀 해야 돼. 이거 쓸 줄 알아야 돼. 중국과의 직접, 그치? 중국과 바로 이제 교류가 되잖아, 여기서. 그전에는 중국이랑 교류하려면 이렇게 왔어야 되는데, 이제는 한강을 차지해버리니까 바로 여기서 중국으로 가져 있잖아. 그 다음에 한강의 경제력 확보. 한강의 경제력은 어마어마해. 왜냐? 물이 많거든, 강물이. 강물이 많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고 경제적으로 아주 유리한 게 많지. 그치? 그 다음에 백제와 고구려 연결도 끊어버리지. 이거는 학생들 그러니까 백제와 고구려 연결을 끊어버리니까 둘이 이제 그 협력을 해가지고 그 신라를 이제 공격 못하게끔 끊어버리지. 그래서 삼국 항쟁의 주도권을 장악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반드시 서술형 대비까지 해야 되는 내용이야. 가야의 발전과 멸망. 멸망인데 멸망으로 나왔네. 철의 나라 가야는 철에 많이 나왔지. 그래서 낙동강 하류의 변한 지역에서 성장했다. 육가야가 성립하지. 육가야. 그래서 가야 연맹의 발전. 정기 가야는 김해의 금강가야 중심인데 아까 봤지만 법흥왕한테 멸망하지. 법흥왕.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그 고구려 광개토왕이 침략을 해. 침략하지. 후기가야 연맹은 고령의 대가야 중심인데 신라 진흥왕한테 멸망한다. 그러니까 정기는 이제 김해의 금강가야, 신라 법흥한테 멸망하고 후기는 고령에 있는 대가야인데 신라 진흥왕에게 멸망해버려서 이제 없애버린다. 근데 이제 연맹왕국 땅에서 그러니까 이제 가야는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지 못했어. 연맹 왕국 단계에서 끝나버렸어. 그 이유가 뭐냐? 각 소국이 독자적으로 정치 기반을 유지했기 때문에 지배력을 한 곳에 모지 못했어. 중앙 집권이 안 됐어. 그다음에 백제와 신라 사이 위치에서 두 나라의 압박을 받았어. 자, 가야의 문화는 어땠냐? 우수한 천리 문화 발전, 중국, 일본 등과 교류했고 신라의 가야금, 토기, 금강과 일본 고대 문화 발전에 기여했다. 아스카 문화 영향을 주었다. 자, 이런 내용이 있다. 문제 보자.